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웃음컵처럼 생긴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그래서 아마 이제 꽃꽂이 하실 때 좀 화기가 무거워서 힘드신 분은 요런 웃음컵 같은 화기를 쓰시면 되는데 꽃시장에 가면 있어요. 자재상에 지금도 있으니까 또 조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 아래 위가 분리되는 그런 수반입니다. 아마 동영상에서도 가끔 다른 분들이 꽃꽂이 하는 거를 보시면은 아마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고요. 저도 예전에 아마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깔긴 했는데 아우 선생님 되도록이면 흰색을 깔면 되지 왜 이렇게 붉은색을 깔았을까 하지만 다 꽂고 나면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갈 때처럼 이렇게 마음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저도 이제 늘 잘 웃고 이렇게는 하지만 한 번씩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제 마음과 이렇게 뭔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제 마음과 뭔가 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은 또 어떤 오해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내 마음은 또 이렇지 않은데 상대방은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좀 난감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람이니까 늘 좋을 때만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는가?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그때 그런 일들 그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과정이었어. 또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여러 가지 몸도 더 조심하게 되고 말도 더 조심하게 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되게 조심하면서 사람이 하나씩 성장해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후퇴하고 성장하고 후퇴하고 또 기도하면서 많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죄송합니다.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래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승리하는데 너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좀 꽃이 아닌 꽃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끔은 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제가 한 5가지를 이렇게 콜라보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5가지를 어떻게 꽂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꽃이 비쌀 때는 소재는 또 1년 내내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또 꽃보다는 조금 꽃이 쌀 때는 소재가 비싸게 느껴지지만 꽃이 비쌀 때는 또 이렇게 보조로 쓰는 소재들이 또 싸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제가 꽂는 것을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류화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틸그라스라고 그래요. 이런 소재가 있는데 얘는 잘못 건들면 뚝뚝 부러지거든요. 비슷한 게 있어요. 베어그라스라고. 걔는 축축 늘어지고 소재 자체가 약간 이렇게 직선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늘어지는 소재예요. 근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비슷해요. 얘는 스틸그라스 수입한 겁니다. 근데 찰랑찰랑한지 굉장히 예뻐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 가셨을 경우에 이 소재를 사고 싶은데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안 사도 되죠. 그죠? 왜? 내가 이 소재를 사고 싶었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다른 거 사시면 돼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를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게 이 꽃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자, 그 다음에 이 몬스테라예요. 이 몬스테라는요, 이거 수입이에요. 국산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꼭 조화 같죠. 네, 이렇게 몬스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죽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꽃처럼 이렇게 컬러가 붉은색을 갖고 있어요. 붉기 때문에 홍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층꽃나무. 자, 벌써 이제 봄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싹이 나는데, 얘네들은 이제 온실에서 온도를 조금 높이면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보시면 하얗게 이제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꽃이 아닌 소재를 5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꽂는 건 뭐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꽂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씩 꽂는 것보다는 전체를 같이 이렇게 꽂아주시는 게 훨씬 더 그 존재감이 있고 예쁩니다. 자,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세요? 이렇게 방사형으로 펼치면서 예쁘죠. 그러면 이걸 표현으로 해서 옆에 이제 그 설류화. 얘는 이제 설류화라는 이름은 사실 없습니다. 조팝나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조팝나무, 이것도 역시 지금은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온실에서 이렇게 자란 그런 조팝. 꽃을 피운 그런 소재입니다.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을 좀 살려주고, 또 아까 제가 소재를 5개 쓴다고 그랬는데 5개의 소재들이 각각 살려면 너무 정신없이 붙여놓으면 덜 예쁘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붙여놓지 않고 얘네들의 그런 존재감을 좀 살려가면서 제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류화도 어떤 때는 선적인 것들만 있는 게 하면, 어떤 것들은 좀 잘잘한 게 있어서 그 잘잘한 것들은 대부분 뭐 꽃바구니 할 때 그때 많이 쓰게 되죠, 꽃집에서. 근데 이제 꽃꽂이 할 때는 조금 선들이 좀 굵직굵직한 선들이 있는 게 훨씬 꽂았을 때 그 존재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존재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도 어디 이제 본인의 존재감이 없으면 어느 날 사람을 늘 만났는데도 그 사람이 별로 그 존재감이 없다면, 만났는데도 그 사람이 왔던가 안 왔던가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꽃의 존재감도 이제 그렇습니다. 꼭 얘가 있었지 하는 그런 느낌이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꽃을 쓰지 않고 이렇게 잎만 사용해서도 저희 그 교육하는 교육기관에 꽂아놓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만 해도 전 되게 예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핑크로 되어 있는, 얘는 이제 외대예요. 보통은 한 단이 5개 정도 되는데, 얘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씩 되어 있는 그런 르네브 백합입니다. 자, 얘네들을 여기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꽂아보려고 합니다. 자, 꽃이 없어도 예쁠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작게도 꽂아보고요. 또 앞쪽에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이제 제가 플로드지를 넣어서 고정을 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꽂아놓고 보면 보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다시 꽂아봅니다. 제 밑에다가 이미 물은 넣었어요. 그리고 수국을 딱 하나만 넣어볼 거예요. 이 수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에 꽂고 싶어도 많이 못 꽂으시잖아요. 대신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제가 꽂기 전에 여기 물을 지금 양동에다가 적셔 왔거든요. 그래서 수국은 밑에서도 물을 먹을 수 있지만, 밑에서 먹는 것보다는 이 잎 자체에서 물을 먹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꼭 제가 이제 꽃집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이 수국을 넣어달라고 하면, 이제 뭐 하루 정도 어디 멀리 간다고 하면 제가 이걸 꽂은 다음에 여기다 물을 막 이렇게 뿌려서 위에를 비닐로 살짝 덮어놔요. 그러면 수분이 마르지 않아서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또 이렇게 물을 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이런 수국을 그렇게 스프레이를 위에다 자주 해주시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수국을 여기다 한번 깊게 쫙 넣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층꽃나무,
약간 줄기는 말채처럼 붉은색을 띄우고 있는데 잎은 가지도 이제 이렇게 갈래갈래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어서 층층이 나무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자, 이렇게 꽃만 뭐 많이 사용들 하시지만 이렇게 소재만 사용해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꽃꽂이가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꽃을 많이 쓰고 있지 않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꽃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꽂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뭐 옛날에 비하면 소재값은 뭐 꽃값은 굉장히 많이 드는 편이죠. 그래서 교회 꽃꽂이 하시는 뭐 교회들 많이 힘드시죠? 꽃값이 너무 비싸니까. 자, 저는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손은 제가 얘가 한 단이 뭐 5개 같은데 3개네요. 자, 그래도 이제 3개를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또 바깥쪽으로 또 이렇게 넣어서 사실 이렇게만 꽂아도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튤립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계절이니만큼 예쁜 튤립이 참 많이 나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름 같은 때 제가 튤립을 쓰고 싶어도 못 쓰죠.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름 같은 때는 어떤 걸 튤립을 꼭 쓰고 싶어요. 근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어요. 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 튤립은 1년 내내 있죠. 지금도 역시 뭐 이렇게 국산 튤립이 있지만 수입 튤립도 시중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제가 튤립을 어떤 거 쓰라 그랬어요? 길쭉한 거 쓰라 그랬나요? 아니죠. 좀 짧은 거를 쓰면 얘네들이 길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좀 짧은 걸 써야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키가 크면서 형태를 볼 수 있어서 짧은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게 좋다고 하니까 또 너무 또 짧은 거 쓰시면 안 되겠죠. 저는 한 요런 정도의 높이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꽂다 보면 주일날 또 예배 드리다 보면 또 얘네들이 또 자라나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요 핑크 백합하고 요 튤립 색깔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앞쪽으로 주로 이제 꽃을 넣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노랑노랑한 색을 많이 썼는데 핑크를 또 쓰니까 또 나름대로 예쁜 색깔로 보여져요. 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잘 쓰고 있는 이 거베라를 조금 넣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린 잎들은 지금 별로 쓰질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도 밑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보기 싫진 않죠. 여기도 이제 왜 화기가 높기 때문에 높은 것을 조금 신경 쓴다면 꽃이 이렇게 위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쪽에도 이렇게 반대쪽에도 그죠? 꽃이 앞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주변에는 아까 제가 5가지의 소재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가지 소재가 지금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꽃이 없어도 굉장히 예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방사상에 초점을 넣으셔야, 왜냐하면 지금 플로라폼을 높게 하질 않았어요. 거의 이제 수평에서 한 1cm 정도 그렇게 높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옆으로 꽂는 것들은 조금 잘 안 꽂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꽃이 이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플로라폼이 약간 높을 때는 이걸 이렇게 넣지만 플로라폼이 들어갔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넣으시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이 조금 비슷하게 여기 중간에 이제 거베라가 이렇게 연결돼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꽃을 꽂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금오초를 한 3송이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금오초를 3송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1대, 2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꽃은 이렇게 한 송이씩 돼 있는 거는 송이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줄기로 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말할 때 뭐 1대, 2대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수국이 제 이 수국을 조금 요 백합을 좀 빼보고요. 수국 얼굴을 좀 이렇게 바닥 설 수 있도록 밑에다가 이렇게 백합을 쭉 넣어보려고 합니다. 쭉 이렇게 해서 수국 얼굴 사이로 백합을 한번 이렇게 해서 좀 간결하고 약간 보면 좀 조여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 설류와 그 다음에 여기 스틸그라스 그리고 홍죽, 층층나무, 그 다음에 몬스테라 이렇게 5가지 이 소재를 가지고 꽃은 이렇게 앞에만 단아하게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교회의 성전꽃꽂이를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정구였습니다.